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속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뉴욕 JFK 공항이 단 10분 동안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륙도, 착륙도, 탑승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이유도 모른 채 활주로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 혼란의 중심에는 한 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는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58세의 미국인 사업가였고 심장 질환 병력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곧 공항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확성기에서는 의료진을 즉시 호출합니다. 라는 방송이 반복됐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뚫고 한 여성이 달려나왔습니다. 파란색 대한항공 제복을 입은 한국인 승무원 박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근무 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환승 대기 중이었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공항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을 쉬세요. 제발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 승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AED를 찾으러 달려갔고 누군가는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0분 뒤 남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공항 전체가 울음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건은 CNN, 뉴욕타임스, ABC 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공항을 다시 움직였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그 감동의 순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의 승무원이 낯선 땅에서 한 생명을 지켜낸 그날의 기적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결국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JFK 공항이 단 10분 동안 완전히 멈췄던 그날, 저는 관제실 한가운데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 맥케인. 15년째 이곳에서 일하는 항공 관제사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깔려 있었고 활주로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유난히 짙었고 동료 하나가 웃으며 말했죠. 오늘 같은 날엔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많겠군요. 그 대화가 그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42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게이트 17번, 사람 쓰러졌다. 순간 관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장들의 교신이 모두 멈췄고 저는 반사적으로 CCTV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혼잡한 대기실 한가운데 한 남성이 의자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황 상태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환자에게 다가갔지만 심폐소생술은 서툴고 불안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의료팀은 어디 있죠? 제가 외쳤지만 응급대원은 활주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도착까지 최소 8분. 심정지 환자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저는 속으로 간절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누군가 먼저 움직여줘.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지만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파란색 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포갠 채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입모양이 화면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손끝에는 땀이 맺혔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보다 살려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죠. 옆에서 어린 소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는 곧 일어나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대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대신 희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AED를 찾으러 달려갔고 다른 이는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누군가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8분 37초 뒤 AED가 환자의 가슴 위에서 전류를 쏘았습니다. 짧은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시. 그리고 기적처럼 화면 속 심전도 라인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숨 쉬고 있어요. 그 말이 무전으로 전해지자 관제실 안은 숨죽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프로다. 그날 이후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명령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단 10분 전까지만 해도 비명이 울리던 JFK 공항이 이제는 박수와 울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낯선 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의 생환을 지켜본 목격자였죠. 그날 오후 공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응급 상황은 종료됐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남성을 들것에 실어 나갈 때 대기실 전체가 조용히 길을 비웠습니다. 그녀 박지은 승무원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 손끝엔 여전히 땀과 눈물이 섞여 있었죠. 그녀가 환자를 따라 응급실로 향하자 누군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진짜 영웅이에요. 그 외침이 퍼지자 공항 전체가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그 장면은 공항 CCTV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남아있던 저는 관제실 복도를 메운 기자들의 인파를 봤습니다. CNN, ABC, BBC, 그리고 한국의 KBS 특파원까지. 단 10분의 구조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그 한국 승무원은 지금 어디 있나요? 병원으로 간 남성의 상태는 어떤가요? 공항이 멈췄다는데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번쩍이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제 가슴 한쪽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토록 많은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으니까요. 그날 밤 뉴욕의 모든 뉴스 채널이 한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을 한국인 승무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사진이 비쳤습니다. 피곤에 젖은 얼굴로 인터뷰를 받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그 짧은 문장이 미국 전역을 울렸습니다. SNS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히어로다. 한국인이라니 존경합니다. 그녀의 미소가 사람을 살렸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모두 진심이었죠. 이튿날 JFK 공항 정문 앞에는 꽃다발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천사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구했고 우리의 믿음을 구했습니다. 영어, 한글, 그리고 아이의 서툰 필체로 쓴 메모들까지.
그 안에는 국경을 초월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구조된 남성의 가족이 공항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니었다면 제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되살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국을 기억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관제실에 있던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연대였습니다. 며칠 뒤 대한항공 본사에서 그녀에게 공식 표창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한 한마디에 미국 언론은 한국인의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죠. 그녀의 손끝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보았다. 그 기사는 일면을 장식했고 각국의 언론이 번역해 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간의 본보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그 항공기들 속엔 또 다른 박지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뉴욕 공항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그날의 정적과 울음 그리고 박수는 제 마음속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연대였다는 것을요. 믿기 어렵게도 그날 쓰러졌던 남성은 살아났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뒤 저는 JFK 공항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관제센터로 복귀했지만 그날의 여운이 쉽사리 가시질 않았습니다. 박지은 승무원이 구조했던 남성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 역시 그 기적의 순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병원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냄새는 차갑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끝을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 데이비드 맥노린 씨는 바로 그 두 번째 시작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장 전문 병동 앞에는 꽃다발과 카드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중엔 JFK 가족으로부터라는 손글씨 카드도 있었고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감사의 상징으로 놓여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창가 쪽 병상에 앉은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 튜브를 한 채로도 미소를 짓고 있던 그는 바로 데이비드 씨였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다시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박지은 승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셔츠 위에 남색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죠. 지은 씨,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뵐 수 있어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수천 마디의 말이 오갔습니다. 병실 안은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는 듯한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씨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조그만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마음이에요. 상자 안에는 은빛 펜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기자로 일할 때 늘 손에 쥐고 다니던 펜이라고 했습니다. 이 펜으로 많은 생명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제 남편의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네요. 박지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단지 의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이제 한 가정의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기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ABC 뉴스 소속이었습니다. 박지은 씨, 미국 전역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영웅으로 불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 한마디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기자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네요. 그는 카메라를 끄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악수가 말보다 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이야기가 방송을 탔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미소가 비쳤고 자막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한 한국인 승무원. 그녀의 용기와 따뜻함이 뉴욕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JFK 공항 직원들은 그녀가 근무할 때마다 몰래 커피 한 잔을 건네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남겼죠. 당신의 미소는 활주로보다 밝아요.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오가는 하늘길,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날개라는 걸요. 그리고 그 날개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조용히 펄럭이고 있을 겁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뒤 JFK 공항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길이 4분 37초. 그러나 그 짧은 영상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 혼란, 침묵, 그리고 한 여성이 남긴 단 한 문장. 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CNN과 ABC는 긴급 특집을 편성했고 언론들은 그 장면을 멈춘 공항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면 속 박지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자마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탑승권을 떨어뜨린 채 달려갔습니다. 수백 명이 동그랗게 서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죠. 공포가 사람들의 발을 묶어버린 순간 단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제가 도와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대기실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죠.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 곁에 무릎을 꿇고 CPR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리듬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그녀의 입술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이 흘렀지만 환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흐르고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저씨 죽은 거야. 그 말에 대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절망이 퍼지는 찰나 박지은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지 환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었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된다. 그 단순한 문장이 공포로 얼어붙은 수백 명의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그 말에 응답하듯
한 남성이 AED를 들고 달려왔고 다른 승객은 911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갑니다. 그 순간 환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심장 뛰어요. 4분 32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공항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기 시작하자 대기실은 울음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누군가는 고맙습니다. 를 외쳤고 또 누군가는 당신은 천사예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환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해 환자를 인계받자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옷소매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그 장면은 나중에 PBS 다큐멘터리 공항을 멈춘 여자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방송 내내 그 한마디가 반복됐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건너 희망으로 이끄는 달이었죠. 방송 후 SNS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며칠 뒤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 CNN 기사에 인용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멍하니 서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 CNN은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심장을 살렸고 동시에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려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세상에 남겨진 희망의 언어였고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이 서로를 믿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한 문장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뒤 CNN의 아침 생방송 더 모닝신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메인 타이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공항을 멈춰 세운 한국인 승무원. 화면이 켜지자 공항 CCTV 영상이 천천히 재생됐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 속 파란 제복의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CPR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졌죠. 이 영상은 지난주 뉴욕 JFK 공항에서 촬영된 실시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지금 미국을 울린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이 확대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눈가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혼란, 아이의 울음, 공포에 질린 얼굴들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한 생명만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죠.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갔다. 그 장면이 방송되자 미국 전역의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틱톡에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00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창은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다. 한국인의 품격을 봤다. 어떤 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짧은 문장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 스튜디오에는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구조된 남성 데이비드 맥노린 씨와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죠. 그들은 손을 꼭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단 8분 동안 그녀는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스튜디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울림이 하나의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진행자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이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군요. 이어서 병실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박지은 승무원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진행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이동의 장소라 생각하지만 그날 뉴욕 공항은 사람이 사람을 구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손끝의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사람 진짜 천사네. 지하철은 잠시 정차했지만 그 정적 속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며칠 뒤 미국 공항청은 그녀에게 특별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 사람의 행동이 수백 명의 안전을 되찾았다. 그녀는 매뉴얼보다 빠르게 인간의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시상대 위에 올랐을 때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그 순간에는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그 말은 또 한 번의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은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세상은 그 인간의 진심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지은 승무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평범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공항엔 여전히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인터뷰 요청과 초청 제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건 이름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활주로의 공기를 마시며 승객들에게 똑같이 미소를 건넸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한항공 본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식 홈페이지에 남겨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대신 올려주세요. 그 편지는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손글씨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날 공항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붐볐습니다. 활주로 위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고 저는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쓰러졌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서도 될까? 괜히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제 눈앞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손끝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혹시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뇌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실 그 말은 환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건 마음의 선택이라는 걸요. 저는 망설임보다 행동을 택했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날 제가 한 일은 영웅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공개되자 세상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포털 메인에는 그녀의 편지 세상을 울리다라는 제목이 걸렸고 SNS에는 수만 개의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댓글엔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류가 배워야 할 이야기다. 그녀의 편지를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라 말한 그 겸손함이 진짜 감동이다. 심지어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 편지를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읽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편지를 읽고 나서 각자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가 울면 괜찮다고 말해줄래요? 할머니가 넘어지시면 도와드릴래요? 그 작고 서툰 글씨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녀의 편지가 또 다른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행 전에는 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그 짧은 기도 속에는 그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녀에게 그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삶을 바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는 마음이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그날의 공항을 떠올렸습니다. 혼란, 정적,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세상을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박지은 승무원의 편지가 공개된 뒤 그 여파는 단순한 개인의 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파도가 되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NHK, 그리고 유럽 주요 언론들이 동시에 그녀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실었죠. 공항을 멈추게 한 한마디. CNN. 인류애의 얼굴. 그녀는 한국인이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그 사건을 21세기의 인류애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라 평가했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한국 국기와 함께 문장이 적혀 있었죠. 친절에는 국경이 없다. 그 기사는 일면을 장식했고 온라인에서는 수백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댓글에는 각국의 언어로 감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눈물이 났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인류는 여전히 아름답다. 미국 내 한국 대사관에는 수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리언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손녀가 비행기를 탈 때 한국 승무원이 옆에 있길 바랍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느새 코리언 에인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승무원들의 친절 사례가 잇따라 화제가 되었고 K-플라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그녀의 행동 하나가 국가 이미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MBC 방송은 특별 프로그램 원 보이스, 원 하트를 방영했습니다. 그 자리엔 그녀의 동료 승무원들과 구조된 남성 데이비드 부부가 함께했죠.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시민성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동료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비행합니다. 지은 씨의 행동은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말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책임과 자부심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 방송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재방송되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하루 종일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죠. 댓글에는 이런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녀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하다. 한국인은 위기 속에서 빛난다. 그녀의 이름은 결국 국제무대에까지 올랐습니다. UN 산하인권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휴메니티 어드 후보로 지명된 것이죠. 시상식 날 뉴욕 UN 본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울려 퍼졌던 한마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짧은 문장은 통역 자막을 넘어
청중들의 가슴에 직접 새겨졌습니다. 사회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온기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 객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대 위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용기란 사랑이 속삭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한국 항공사들은 가장 신뢰받는 승무원 팀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JFK 공항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일깨워준 한국인 승무원에게 그녀의 이름 아래에는 수많은 서명과 문장이 남겨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JFK 공항의 활주로 위엔 다시 평화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분주한 엔진 소리, 승무원들의 밝은 인사,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관제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기체의 꼬리엔 대한항공 로고가 반짝였고 그 안엔 다시 하늘로 향하는 박지은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날개에 부서지고 활주로 끝에서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한 생명을 살린 손과 세상을 바꾼 한 목소리가 함께 타 있었으니까요. 비행 전 그녀는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게 두 번째 첫 비행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복귀길에 오르는 중이었죠. 한 동료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 날아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엔 여전히 겸손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직전 기내방송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서도 당신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그 짧은 멘트 속엔 생명을 구했던 그날의 떨림과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바꿔놓은 세상, 그 여운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항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기실 벽마다 응급처치 포스터가 붙었고 모든 항공사 직원이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하나의 매뉴얼이 된 셈이었죠. 포스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JFK 코리언 에인절 사건을 기억하며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낯선 이의 안부를 물으며 비행기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도 배려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공항 카페 벽면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병실에서 그녀가 환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밑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손끝이 아닌 마음으로 다시 뛴다. 그 문장을 읽던 한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귀에 속삭였죠.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 한 번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던 겁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손은 더욱 단단히 맞잡혀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드는 힘이었음을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온기의 기억이 되었죠. 누군가는 용기를,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지금도 누군가의 절망 끝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되살아나고 있을 테니까요. 공항의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저는 그녀의 편지 한 줄을 떠올렸습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진심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비행기가 석양 속으로 사라질 때 하늘 어딘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제 한 사람의 다짐을 넘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 살게 됐어요.